안녕하세요, 유나입니다. 오늘 드디어 블랙헤드 제거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왔어요. 물론 화이트헤드도. 요청이 정말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원래 오늘 다른 영상 올리는 날인데 다 제치고 일단 이거부터 들고 나왔어요. 자, 긴 말 필요 없겠죠? 블랙헤드, 화이트헤드 자극 없이 녹이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할게요. 먼저 전 코팩은 절대 사용 안 해요. 받은 제품이 정말 많긴 한데 그래도 절대 사용 안 해요. 코팩이라는 건 뜯어내면서 이 코팩에 피지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는 있어요. 속도 시원하고.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공 자체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모공이 커지고 그리고 그 안에 블랙헤드가 더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코팩은 절대 추천을 안 하고요. 일단 전 피지는 오일로 녹여요. 호호바 오일이 사람 피지와 성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피지를 녹일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. 근데 호호바 오일은 아무래도 천연 오일이다 보니까 깨끗이 물로 닦아내도 특유의 그 끈적임이 좀 남아있어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호호바 오일이 함유된 이 클렌징 오일을 들고 나왔어요. 아무래도 클렌징 오일은 천연 오일이랑 다르게 물에 유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마무리가는 끈적임이 훨씬 덜해요. 아마 이 클렌징 오일 아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. 원래는 메이크업을 지우는 클렌징 오일인데 블랙헤드를 녹이는 오일로 더 유명하잖아요. 참고로 모든 클렌징 오일이 이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저도 집에 있는 클렌징 오일 이것저것 많이 다 써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피지가 녹는 거는 이 클렌징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처럼 그렇게 잘 녹지는 않아요. 물기운을 털에 잘 발라주지 이러는데 여기까지 좀 해가지고요. 여기 턱에도 솔직히 시중에 피지 녹이는 밤 종류가 많이 팔잖아요. 저는 그걸 잘 안 써요. 피지가 잘 녹지도 않을 뿐더러 안 녹다 보니까 더 많이 문지르게 돼서 모공에 자극만 되더라고요. 어느 정도 문지르다가 이걸 면봉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짜거나 하는 분이 있는데 피지가 진짜 심한 분들은 문지르는 과정에서 막 피지가 툭툭 튀어나온대요.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싹 하기만 해도 자극 없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피지가 녹으니까 어디 한번 짜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짜는 분들 있죠?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. 모공에 자극되고 더 늘어나요, 모공. 저 같은 경우는 블랙헤드가 심할 때, 특히 여름에 피지가 좀 많을 경우는 저도 한 번에 제거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한 이틀 연달아 2번 정도 저녁에 사용하니까 거의 완벽히 없어지더라고요. 이제 물로 좀 씻고 올게요. 오, 역시 코가 맨들맨들해졌어요. 보세요. 이 오일로 녹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다음 단계로는 저는 이 머드팩을 사용해요. 일단 이 이니스프리 제품은 제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제품들인데 이 제품은 얼굴 전체용이고 이 제품은 코 전용 제품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똑같아요.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고요. 중요한 건 클렌징 오일 다음에 머드팩까지 두 가지 다 사용하기에 자극이 염려가 부르실 것 같은데 떼어내는 코팩에 비하면 이건 진짜 자극도 아니에요. 일단 오일은 피지를 녹이는 역할인 거면 머드팩은 모공 속에 남아있는 피지의 잔여물이나 오일 잔여물 같은 걸 흡착시키는 목적이거든요. 오늘은 이 제품으로 사용해 볼게요. 그냥 집에 있는 머드팩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. 약간 여기서도 팩이 붙은다? 자, 팩이 마르는 동안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블랙헤드는 모공 겉으로 배출되는 그 피지가 공기 중에 접촉이 되면서 까맣게 산화돼서 딱딱하게 굳은 기름 덩어리를 얘기를 해요.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반대로 모공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피지가 속에서 굳어서 딱딱하게 된 기름 덩어리를 화이트헤드라 그래요. 그리고 오일이든 머드팩이든 피지를 제거할 때 꼭 불려서 제거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그래야 피지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게 굳은 상태에서 제거하면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그냥 뚝 잘려요. 그래서 뿌리는 남아있고 위에만 댕강 잘려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도 피지가 그 위로 금방 쌓여서 도돌도돌 올라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. 사우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샤워까지는 한 후에 피지를 제거하세요. 전 개인적으로 스틱 타올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. 최소 샤워는 해줘야 제대로 제거가 돼요. 저 이제 말랐으니까 좀 씻고 올게요. 이 2단계까지 했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맨들맨들. 그리고 이 블랙헤드 스틱은 진짜 바쁠 때 피지를 녹이는 스틱은 아니고요. 보면 이 스크럽을 스틱으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물을 묻혀서 문지르는 건데 문지를 때 이렇게 비누처럼 거품이 나는 건 아니고 이 스크럽이 코 위로 오톨도톨하게 올라온 피지를 어느 정도 겉에서 제거해주는 정도? 아까 얘기했던 뿌리까지는 아니고 겉에서 댕강. 하지만 왜 아침에 세수하고 메이크업 바로 해야 되는데 막
오돌돌하는 게 느껴지면 당황스럽잖아요. 언제 이거 피지 녹이고 뭐 다음 단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아요. 대신 하루만 지나도 피지가 금세 쌓이긴 하더라고요. 자, 블랙헤드를 제거했다면 이제 모공 관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. 이건 필수니까. 이 다음 스텝부터는 예전에 모공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뻥 뚫린 모공의 수렴팩은 이 식염수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거여야 돼요. 식염수로 팩을 할 때 이런 화장솜 있잖아요. 부직포처럼 생긴 자, 이런 화장솜에 식염수 팩을 묻혀서 이렇게 올려놔주세요. 이런 3분의 1 화장솜을 사용해야 10분 정도 팩을 올려놨을 때 그 안에 수분이 마르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녹차가 탄닌 성분이 높아서 모공 축축에 효과가 좋은 팩이라고 말씀드렸죠. 물론 율피도 효과가 좋긴 한데 녹차가 화장솜에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보온팩으로는 더 효과가 좋거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모공 부분 기초 마무리는 평소 사용하는 모공 에센스나 토너를 발라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요즘 사용하고 있거든요. 예전에는 BHA가 함유된 에센스를 사용을 했어요. 근데 솔직히 모공 기초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. 저한테 모공이 커졌다고 모공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모공 화장품이 절대 모공을 줄여주진 않아요. 그냥 안 쓰는 것보다 평소에 꾸준히 써주면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해주는 정도? 저도 모공 제품은 유명하다는 제품 꽤나 많이, 정말 많이 써봤거든요. 하지만 효과 다 거기서 거기고요. 특별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오히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코에 기름이 많이 올라온다고 굉장히 매트하게 유지하는 분들이 계세요. 뭐 기름기를 딱 잡아주는 토너를 사용해서 뽀송뽀송하게 유지하게 한다든지 피부는 건조함을 느끼면 유분을 더 많이 배출해요. 그래서 건조하게 만들수록 피지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. 수분 공급이 되는 모공 제품 한 가지만 발라주면 충분하고요. 만약에 모공 제품이 없다면 모공 관리 후에 뭐 가벼운 타입의 유분감이 없는 수분 에센스 같은 거 있죠? 그런 거 하나 발라주셔도 돼요. 자, 처음부터 순서를 총 정리하자면 첫 번째, 오일과 머드팩으로 피지를 녹이고 흡착하기. 두 번째, 식염수, 혹은 곡물팩으로 모공에 수렴효과 주기. 세 번째, 모공 제품이나 가벼운 수분 제품 한 가지로 데일리 케어 해주기. 자, 도움이 좀 되셨어요? 얼굴에 있는 모공은 얼굴에 열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커지고 유분 배출도 많아져요. 그래서 평소에 애초에 유분 배출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얼굴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. 그럼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만 힘내시고요. 그때까지